안녕하세요. 4월 28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4월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그에 따라서 시장에 참여 중이신 분들의 걱정도 많이 늘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5월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성투사님에게 고민을 좀 풀어보도록 해보고요. 특징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곧 있으면 5월의 남자가 될 성투사입니다. 네. 네. 이 네. 좋기만 할 것 같았던 이 4월장 네.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네. 이 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월말에 나온 조정이라서 뭐 지난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지금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달 초반에 나오는 이런 만기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또 주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달렸거든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익 매도, 차익 실현을 통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대형주들, 그런 쪽에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자금이 매도를 통해서 그냥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즉 많이 오르지 않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고요. 해외 시장의 동향도 지금 보시면은 뭐 악재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조금 느슨하게 가야 되겠다,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뭐 시장에서는 악재가 없이 일단 기대감은 좀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이 됐고, 거기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 5월에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괜찮은 얘기인가요? 다 파시면은 뭐 제가 다 사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 네. 왜냐면 이제 강세장에서는요,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더 사들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역발상으로 보기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재가 많다거나 뭐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많다거나 그러면 거의 대체적으로 그 시점이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악재를 통해서 주가를 매도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밑에서 받아먹는 물량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점에 산 사람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기 쉬워진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시장을 믿고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뭐 편안한 5월 한 달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시장을 믿고 조바심 내지 말고 그렇죠. 네, 느긋하게 여유를 가져보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을 좀 알아볼게요. 오늘 특징주는요.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던 반도체 업종,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33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 반도체 투자 관련주 세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종목이 AD칩스인데 좀 어떤가요? 네. AD칩스는 그 모듈, 뭐 반도체 설계 뭐 이런 쪽인데, 기업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쪽,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양분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메모리 쪽 반도체 시장은 약 35%가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시장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훨씬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이 메모리를 포기하고 비메모리로 가서 CPU 쪽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들이 현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지금 삼성이 잡고 있는 뭐 램이라든지 롬 이런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 소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이제 CPU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리 장치. 기억과는 관계없이 어떤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 근데 비메모리 쪽을 이제 하려면 사실은 뭐 설계도 좀 복잡하고 비용도 좀 많이 드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시장 규모가 뭐 지금 현재
메모리 쪽보다도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활용만 한다라면 정말로 큰 어떤 시장의 성장성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일단 방침을 좀 밝힌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이 많이 그 수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뭐 패키징이라든지 설계, 그 다음에 뭐 파운더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 뭐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수혜를 좀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협력업체, 작은 기업들의 수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AD칩스라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나 뭐 이런 쪽, 모듈,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바닥을 좀 잘 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주가의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역시 호재가 좀 터지면서 상승이 좀 나타난 부분이었고요. 지난 그 고점대에서의 저항 매물은 어제 이게 이제 목요일이겠죠. 목요일날 소화가 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더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그러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소화해내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저항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뭐 3,000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뒤쪽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주가가 뭐 추가 상승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매수하기 늦었죠. 그래서 신규 조건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뭐 보유 관점을 통해서 단기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들을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AD칩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삼성 반도체 관련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뭐 목요일날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오히려 아까 전에 보셨던 AD칩스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천히 올라가는 상향,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또는 이제 테스트 뭐 이런 쪽 그 사업인데, 아마도 이제 패키징과 같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 불과한데요. 지금 2018년도 작년도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이 4,8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00억.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았더라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뭐 앞으로 전망 다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슬쩍 내려왔죠. 그래서 아래쪽 저점 지지까지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5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라면 매수 관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500원 전후로 하는 가격대가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 라인대 4,500원 정도 라인대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유 관점만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매도하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튀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고점 뭐 5,500원, 6,000원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현재 시점으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4,5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네요.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어보브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뭐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MCU,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마이크로
뭐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약자인데 하여튼 이 MCU 쪽에서의 어떤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뭐 삼성, LG 뭐 이런 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에도 여러 가지 퍼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기대감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저점이고요. 이번에 1월 달 말, 2월 이런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서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이긴 한데 재료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 이제 이 저항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근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추세는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로 따라 들어간다라면 그냥 만약에 이게 단기적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조정 폭이 짧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이제 10%대 좀 길게 내려가면 한 20%대까지도 변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바로 따라 들어가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로 따라 들어가고자 하신다라면 조금 들어가서 상황 보고 다시 추가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접근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괜찮은 가격대는 이제 5일선 근처대 요런 라인대까지 오기 때문에 요런 라인 시점을 노려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은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점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는요,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포인트가 매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21선을 끌고 올라가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데드크로스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뭐 나눠서 5일선 근처에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까 5일선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차트를 보니까 한 7,700원 후반대? 가격대를 딱히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그런가요? 또 월요일날 되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가격대를 정할 게 아니라 이게 5일선 근처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일선 근처, 이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좀 가격대 즈음해가지고 네네. 접근하시면 좋은데 한꺼번에 사시면 안 되고 네. 나눠서 네.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도 꼭 덧붙여 주셨네요. 네, 삼성 반도체 관련주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요즘 실적 발표가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닝쇼크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어닝쇼크 기업들은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 세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이네요. 좀 네. 어떤가요? 삼성물산 뭐 실적 안 좋다고 얘기 나오니까 바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네. 추세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추세가 좋지 않고요. 뭐 계속 이제 우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도 그냥 추세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팔아야 될 핑계를 실적 부진으로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바닥을 잡으려면 그래도 뭔가 좀 뚫고 넘어가거나 이평선대가 전환이 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을 잡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네, 뭐 어떻게 보면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내에 좋지 않겠죠. 절대적으로 지금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세를 전환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할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또는 이제 매도 의견 이후에 다시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어닝쇼크 관련 기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이네요. 좀 어때요? LG화학은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굴기, 반도체 아니라 이제 배터리죠. 2차전지 배터리 굴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꽈당 하고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추세를 어긋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은 저항대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저점 지지가 34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34만원 이상 위쪽에서는 계속 홀딩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 중국에서 배터리 좋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아직 쇼크가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진정이 다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34만 원 위쪽에서는 계속 보유한다. 요 전략으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34만 원 선 위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어닝쇼크 기업 세 번째 종목입니다. OCI죠? 네, OCI는 OCI입니다. 좀 어떤가요? 우리 그 앵커분들 이제 동철이로 기억하시는 건 아니죠? 동양제철화학, 네. 뭐 예전부터 주식을 하셨다면 이제 OCI 말고 동양제철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동양제철화학 때는 이 기업이 무지하게 많이 상승한 기업입니다. 뭐 다들 뭐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700원대짜리가 65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지금 이게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했었던 주인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집 사고 차 사고 별장 사고 막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자빠님들 말씀하시는 큰 시세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종목은요. 조정에 대한 국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이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저점을 잡은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약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부분, 즉 태양광 관련한 부분에서의 뭐 친환경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된 어떤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확실한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 아니면 그 태양광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 경쟁력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이 좋아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점을 잡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이제 주가가 하락을 그냥 멈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로 본다면 저점 자리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8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8만 원 저점 지지가 일단은 이 종목의 그래도 바닥, 자존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8만 원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역별에서 계속 저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를 가지고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빠지냐? 실적이 나빠서다. 이런 식으로 핑계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8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8만 원 정도 선 위에서는 보유를 좀 더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역시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네, 오늘 준비한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다가오는 5월에는 뭐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모두 기운 내시고요. 뭐 4월 말에 조정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5월 초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이제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네. 어버이날도 있고, 네,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죠. 네, 부부의 날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기대감 많이 가지시고요. 행복한 날들만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4월 모든 청취자분들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5월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